오늘은 최근 조선해운 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해보고 내년도 조선해운 시장은 왜 탱커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중국의 기세가 좀 무서운데요.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국내 조선소 도크가 풀리는 것도 있지만 최근 중국은 작년에 비해서 이 5배가 넘는 운반선을 수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중국 조선사들은 이 LNG 운반선 45척을 수주했고 이는 수주액으로 5배, 수주 건수로는 3배가 늘은 수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중국의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은 연간 30척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강남조선, 또 다렌조선, 양쯔강 조선사들도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기 때문인데, 물론 현재 국내 조선사들이 2026년까지 도크가 꽉 찼기 때문에 반사수혜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다렌조선소가 수주한 선박을 보면 한 척은 2026년 하반기, 또 한 척은 2027년 1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들도 도크가 무조건 남아 돌아서 발주를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담으로 후동중화는 2028년에 인도 계약을 한 유일한 조선사이기도 한데요. 그럼 최근 중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수주를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발주를 하는 선주들이 더 많은 선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량을 국내 조선사들이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대거 수주했던 카타르 LNG 운반선 건도 그렇지만 현재 선주들이 이 LNG 선박을 발주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죠. 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되는 많은 양의 LNG를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선박들이 대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중국 역시 러시아한테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옵션 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LNG를 수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LNG를 실어 나를 선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국내 조선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인건비 문제에 따른 파업, 그리고 인도 지원권 때문입니다. 이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노조가 파업을 하면 노조의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조선업에서 불거지는 파업을 보면 이 조선사들에게 더 유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파업으로 인해서 조선사들은 이 선박 건조 지연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올려줄 수 없다는 그럴듯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산업 내에서의 파업은 이 조선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지켜보는 선주들은 여전히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우수하고 또 설계나 납기일 같은 부면에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높은 인건비와 또 선가 상승, 그리고 파업으로 인한 리스크가 중국으로 수주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최근 LNG 운반선 운임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정도 때 이 운임이 꺾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점선이 아니라 이 회색 실선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선은 1년 TC 운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는 스팟 운임이 아니라 정기 용선 운임인 것이죠. 현재 이 두 운임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LNG 스토리지로 사용하던 선박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한창 유럽이 에너지 대란이 날 거라고 하면서 LNG를 가격도 안 보고 구입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구입을 했는데 이걸 하역할 선박장이 부족해서 바다에 그냥 LNG 운반선을 띄워놓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운임이 여기 400K가 넘어가던 시기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12월부터 FLNG 방식으로 수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또 풍력 같은 다른 에너지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LNG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가 약해진 것이죠. 물론 그래도 스팟 운임은 지난 몇 달 전에 비해서 2~3배나 올랐고, 또 1년 TC 운임도 2배 넘게 올랐는데, 행간에는 중국이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다시금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유럽과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운임이 다시 오를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회복이 되면 유럽은 한정된 천연가스를 중국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할 거라는 논리인데요. 그런데 현재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대하는 이 중국의 포지션을 보면,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면 굳이 천연가스를 사재기 하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천연가스를 무리해서 사기보다도 석탄을 더 쓰든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 폭등이 나오려면 11월처럼 큰 이벤트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LNG 이슈와 또 운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조선해운 시장은 왜 탱커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차트가 이제 약간 흐리지만 이 차트는 중국의 연간 선박 인도량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중국이 이제 탱커를 처음 제조를 시작한 게 이제 2003년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선박들이 내년,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 사용 연수가 대략 20년이 넘게 됩니다. 조선업에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당시 탱커는 이제 중국에서도 기술력이 없이, 그러니까 맨 땅에 이제 헤딩하던 시절에 만든 선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만든 탱커를 20년 넘게 사용한다는 건 이제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은 폐선을 안 하고 싶어도 이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폐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현재 중국에서 건조한 탱커 같은 경우 에코 사양으로 건조한 선박이, 그러니까 2013년,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국내에서 건조한 논 에코 탱커보다도 연료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이제 아직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추후에 중국에서 건조된 탱커는 CII 규제에 이제 더 빠르게 노출이 되거나, 만약에 이제 규제를 보면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운항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중국 탱커는 이제 일본이나 한국 선박보다 수명이 훨씬 짧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좀 더 빠르게 폐선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들의 비중이 이제 11%인 반면 오도북 수치는 4%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탱커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아마 일부 선주들은 참지 못하고 발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량을 조선사들이 수주한다면 더 그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의미가 있는 수주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또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에 따른 노이즈가 많지만 탱커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면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년도에 탱커 발주가 나올 수 있다면 그 저변에 깔린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